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자, TV 뚱뚱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제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깨달음의 즐거움, 독일까 약일까 이렇게 썼는데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좀 그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깨닫는다는 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공부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주제를 이걸로 했는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 바로 앞에 있었던 방송에서의 주제에서의 다뤘던 주제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기반은 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뷰티풀 마인드에 있는 그 수학자 있죠? 예. 그 수학자. 노벨상을 받은 그 조현병을 가진 수학자가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았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내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영어로는 re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realize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순간의 깨달음의 순간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공부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이 수학자의 이 경우를 놓고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물론 큰 한 획을 걷는 건 사실이죠. 큰 한 획을 긋는 거는 사실인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룬 게 뭐가 있죠? 조현병이라고 있는 것에서 깨달아 가지고 조현병임을 스스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왔다. 스스로 인식. 여기가 인제 뭐죠? 스스로 깨달은 거. 깨달음.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나의 깨달음. 그런데 이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내 상태를 이제 알았다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착각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난 거지 이거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깨달음 있죠? 깨달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나 스스로 자각하는 어 자각을 하는 그 단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할 게 없어요. 네.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하니까 깨달았으니까 스스로 자각을 했으니까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내가 이렇다를 나 스스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학자에게서 그다음이 있었죠. 뭐죠? 깨닫고 나서는 인제 그 사람들하고 보내야 됐었던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들하고 넘어가고 나서 뭐를 했냐? 수학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업적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깨달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깨달음은 딱 이거예요. 스스로 자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찾아서 그걸 찾아감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은 여기서 얘기할 때 뭐냐면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예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이고 나를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내가 알 속에 있었는데 알 속에서 바깥 세상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있지를 못하다가 알 껍질을 딱 깨고 나와 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구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구나를. 그다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 세상을 탐구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탐구를 해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인제 그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또 무엇이 있는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다? 보통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찾고 있던 답을 못 찾았을 때 그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그 깨달음은 저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깨달았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은 성취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계속 찾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아 이제 내가 아 그래 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답을 찾았구나.'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인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깨달음에 대한 거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역사 속에 여러분들 잘 아는 원효라고 하는 승려 이야기 아시죠? 뭐죠? 뭐 중국을 넘어서 뭐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머물러 가지고서는 하룻밤을 지내다가 밤중에 목이 말라 벌컥벌컥 마시고서 시원했던 물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토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토하다가 그다음에 깨달았다. 이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고정관념 뭐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상관이 없죠. 그 앞서 얘기한 수학자와 다르지 않죠. 수학자는 나의 상상의 세계 속에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있다가 그거를 벗어난 거고 여기서는 원효라고 하는 승려 같은 경우는 뭐죠?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아 이건 내가 해골바가지를 더럽다.' 또는 '해골바가지는 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 '병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틀을 내가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깨달음이라고 저는 뭐 얘기를 한다라고 나름 해석은 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효가 무슨 대사다 저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역사 배울 때 막 많이 배우기는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에서 석가모니가 남겨 놓은 것들을 실제 석가모니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석가모니만큼의 그런 어떤 해석을 나눠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온 틀을 하나 깨고 나온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의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수학자처럼. 하지만 수학자는 자신의 그 어떤 이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원효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고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원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머문 거예요. 예.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틀 하나를 깨고 나왔는데 그냥 그것이
그 내 깨달음이 내가 하는 공부의 전부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 착각을. 그러니까 또 다른 틀 속에 갇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깨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깨달음을 제가 아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양면성을 항상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내 틀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오는구나. 마음이 바뀌면은 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다르게 하면은 된다.'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놓고도 "야 그건 네 마음이야. 응? 네 그거 저기 뭐야 생각을 바꿔 가지고 그거 자체가 너를 시원하게 했었던 것이 해골바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야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마신 게 되잖아."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 착각이 속에서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착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현혹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혹세무민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저기 뭐야 그 배우자랑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야 그건 네 마음이야. 어?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네 배우자를 자꾸 네 남편하고 네 남편 아내를 그렇게 저기 뭐야 붙들고서는 저기 닥달을 하고 그러는 거지. 어 네 마음을 그러니까 네 마음 비워 봐." 이런 얘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을 하나를 얻었는데 그 속에 갇혀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진짜 모든 것의 끝인 양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틀 속에 다시 갇혀 가지고 사람들을 뭐 혹세무민한다 그러나요? 그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분이 있잖아요. 제가 저기 뭐야 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 왔지만,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분이요. 그죠?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응? 뭐 네 자식을 데리고 와 가지고서 왜 나한테 묻니?" 뭐 이래 가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요. 부처의 단계에 다 갖는 줄 알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인제 여기서 그 이거는 깨달음이 독이 된 경우고, 자 약이 되는 경우는 앞서 얘기한 수학자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뷰티풀 마인드에 있는 수학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수학을 계속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이게 인제 학자들이 가는 길 중에 하나죠. 이게 뭐를 뜻하느냐? 내가 뭔가를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론들을 비교하고, 이게 인제 관찰이죠.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현 사회 생활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접목시켜 가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 이게 뭘까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으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정답일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조건에서 이것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 이것이 참이 될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 이론도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이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론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을 새로운 현상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인과의 관계를 찾아가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가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것을 성취해가는, 그리고 내 호기심을 채워가는 그러한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는 달라요, 여기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론은 '이래서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누구죠?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200 년이 좀 넘었죠. 200년 넘는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분화시키고 그래 가면서 별의별 진화론이 다 나왔어요. 이게 뭐를 뜻하겠어요? 진화론은 이것이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조건을 찾아가면서 변형돼 가고 그래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좀 더 정확한 설명, 그리고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가는 과정이지 깨닫는 과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깨달아 놓고 내가 하나의 껍질을 벗고 나왔는데 그 깨달음이 마치 진짜 깨달음인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나는 깨달았어.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라고 하면 그때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이 깨달음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던 사람이 잘 안 되던 것이 이렇게 하니까 됐다 그러지,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은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테니스를 더 새롭게 테니스를 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작일 뿐이지,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깨달음이 득이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깨달은 거는 '아 이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를' 자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써 놓고 얘기할게요. '나의 고민 또는 문제 또는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화두, 이것에 대한 하나의 껍질을 벗겨서 답을 찾았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껍질이 있으면 한 껍질을 벗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이지, 그 깨달음 자체가 실제 공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일상에서 살다 보면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은 뭐 이러이러했었는데 그러다가 저 사람이 저때 저런 상황에서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구나.' 그 방법을 보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상황에서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 탐구를 해 가는 것. 그래서 깨닫는 거는 공부를 할 때 잠시의 어떤 성취했을 때의 희열을 주는 것이지, 탐구를 이어가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에 매달려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좋아서 신나서 춤추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감정이 들어가서 깨달음의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들어간 거고,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공부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깨달았다? 거기서 뭘 더 할 거예요.
깨달았는데 이미. 공부할 게 없잖아요. 내가 깨달을 것이 있다, 내가 공부할 것이 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데 그러려면 궁금한 것이라든가 화두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깨달았다, 해결됐다 딱 떨어지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깨달음의 기쁨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번 반복이 된다면 공부가 지금 어려운 상태구나, 공부랑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번 그 깨달음 독일까 약일까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